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뒷골목 망나니 도령 현도가 살았습니다. 갓을 쓰고 양반 도포를 입었으나 허리춤에는 술병이 달려 있었으니 현도 도령의 부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리를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현도를 멀리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보다 술을 먼저 찾았고 서재보다는 주막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사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주막에 있는 시간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현도 도령날이 그만 술 자시고 집에 가셔야지요? 에이, 술맛 떨어진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무슨 섭섭한 소리더냐. 어서 술 더 가져오거라. 현도의 주정은 시작이 되었죠. 저 망나니가 주정이 시작되었네. 어서 그만 일어나야겠네. 자네들은 시를 아는가? 달도 밝고 술도 밝고 그리고 얼굴도. 현도는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고는 허걱, 주모 얼굴은 접고. 망난이라 소문은 났어도 저래 봐도 정은 많다지. 얼어 죽을 정은 무슨. 말썽만 많구먼. 아니요. 저리 보여도 남정네에 정이 많구먼.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저리 망가진 것이지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여? 일편단심 연모한 여인이 떠났다고 저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 더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 왜요? 저기 아랫마을 연정아씨 혼례가 파혼됐다는 소문 못 들었는가? 진짜 신랑이 도망을 간 것이어요. 그렇다네. 헌데 듣자 하니 새 신랑으로 누굴 부른 줄 아는가? 누구를 불렀는데요? 저 망나니 현도 도령이라네. 허, 아씨 인생도 불쌍하게 됐구먼요. 한편 망나니 도령하고 혼인을 하라는 건가요? 그럼 어찌하노? 파혼되었다는 소문으로 들어오던 사주단자도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너를 배신한 도령보다는 10배는 낫다. 현도 도령은 머리도 명석하고 힘도 좋다더구나. 연정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망나니로 소문난 사내와 혼인은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여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고민에 빠졌죠.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 금단이가 연정의 정신없는 행동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씨, 정신 사납네요. 무슨 일인지 지한테 말해보셔요. 금단아, 망나니 도령 아느냐? 알지요? 아니, 멀쩡하던 도령이 연모한 여인을 못 잊어? 저리 망가졌다지요. 지는 그런 현도 도령이 사내 중에 사내라 생각이 드는구먼요. 금단이가 큰일 소리를 하는구나. 혼인을 했는데 그 여인을 못 잊고 저리 산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것이냐? 웜에? 아씨, 망나니 도령과 혼인하셔요? 아버지가 그리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구나. 난 왜 이리 사내복이 없는 것이야? 전 아씨가 부럽기만 하네요. 얼굴도 몸도. 전 그런 사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정이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금단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순수하게 보였으니까요. 내가 속물인 것일까? 잠시 후 금단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정이가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금단아, 무슨 생각을 그리하는 것이야? 애구머니나. 아이고, 아씨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나가보거라. 그러던 어느 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날 밤은 스산하게 바람이 불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나니 도령 현도는 그날도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오늘은 술을 조금 마셨는데 세상이 도는구나. 마당은 나한테 자꾸 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텐마루는 왜 이리 높은 것이야. 피곤하여 빨리 자고 싶은데 말이다. 현도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깔려진 이불에 몸을 던진 현도는 세상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
현도는 자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 비몽사몽으로 부스스하게 일어나 앉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가 현도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도는 술에 취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님이 잠을 자는데 시끄럽구나. 어서 나가거라. 현도는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답니다. 다시 한 번 말을 할 것이다. 잘 듣거라. 내일 밤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가보거라. 너는 절대 부모님이 맺어주는 여인과 혼인을 하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지금 뭐라 했느냐? 어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운이 좋다. 떠난 여인과 혼인을 했다면 너의 부모님은 돌아가실 운명이었다. 정말이냐? 어허, 내 말을 똥구멍으로 들었느냐? 지금부터 중요하다. 내일 밤 느티나무 아래 정자로 가보면 고운 한복을 입고 있는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 처녀와 혼인을 하거라. 하면 과거급제뿐만 아니라 벼슬에 올라 너의 능력을 발휘하여 널리 이름을 날릴 것이다. 현도는 그 말을 듣고 벌러덩 뒤로 넘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현도는 아픈 머리를 쥐어짜며 일어나 그릇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귀신이 말해준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뭐요? 꿈인가? 꿈이라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데. 현도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허나 현도도 망나니로 사는 것은 더 이상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느티나무 정자 아래에 가보면 알겠지. 한편 연정이는 망나니 도령과 시집갈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헌데 마당을 오가는 금단이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희죽희죽 거렸습니다. 금단아, 뭐가 그리 좋은 것이냐? 그런 일이 있구먼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다오. 아니어요? 금단이는 얼굴이 굳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연정은 봄 햇살도 따뜻하고 담 너머로 보이는 벚꽃나무와 개나리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 되겠다.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하여 연정이는 쓰개 치마를 입고 한들거리는 봄바람에 고운 치맛자락을 살랑살랑 흩날리며 걸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벚꽃이 만개하여 숲을 이루고 있었고 옆에는 시냇물 소리가 평온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연정은 벚꽃 향기에 취해 걷다가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 큰 돌 위에 앉았죠. 연정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 그 말은 낭자 말이 맞습니다. 삶이 오늘만 같다면 살아볼만 할 것 같군요. 연정은 사내의 소리에 눈을 뜨고 올려다 보았답니다. 헌데 생각지도 못한 잘생긴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정은 현도를 보며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내를 지아비로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고민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옆에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시지요. 낭자도 고민되는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있지요. 헌데 저만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있지요. 혹시 혼인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해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혼인하기로 되어 있는 여인이 있지요. 부모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꿈의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 오늘 밤 여인이 있을 테니 그 처녀와 혼인을 하면 만사가 대통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만나는 여인과 혼인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이다. 너무 생생하여 허투루 들을 수가 없네요. 오늘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맺어주는 인연이라 무시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연정은 앞으로 서방될 사람의 허물을 누구한테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 심정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벚꽃을 바라보며 웃는 연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낭자라면 한평생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느티나무 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여인도 이 낭자 같았으면 좋겠구나. 현도는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햇빛에 밝게 웃어주는 벚꽃을 바라보았죠. 연정은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 고개를 돌렸는데 현도의 옆모습이 보였답니다. 이 사내는 망나니 같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니 이런 사내가 내 서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연정도 아쉬워하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린 현도가 연정이 웃는 모습을 보고 말했죠.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연정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훅 들어오니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좋아서 그럽니다. 그냥 던진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 놀란 토끼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보다 빵하고 웃음이 터졌죠. 웃기는 말을 아니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지금 그 어떤 말도 웃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만나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저녁에 정자나무에 가서 처음 보는 낭자한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낭자와는 앞으로 맺어질 인연이 아니어서 편한 듯합니다. 헌데 정자 아래에서 만날 낭자는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는 여인이다 보니 편안할 수는 없지요. 허니 함께 가셔서 봐주시면 아니 될까요? 그럼 누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봐주겠습니다. 오라버니. 현도는 연정이 장난스럽게 오라버니라 얘기하니 예쁘게 웃는 연정의 모습을 넋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연정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진짜 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아이고, 내 귀여운 누이가 생겨줬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오누이가 된 것처럼 둘이 걸었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주막에 들어가 국밥을 시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를 다니며 떡도 먹고 호박엿도 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잠시 후 해는 너울너울 산 밑으로 지고 있었죠. 하여 두 사람은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갔답니다. 헌데 현도의 꿈에서 나온 것처럼 쓰개치마를 쓴 처녀가 고운 한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낭자가 있구나. 오라버니, 어서 가서 말을 시켜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아니 되겠느냐? 오라버니도 참 딱하십니다.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야.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누이를 만난 것이 나한테는 행운이구나. 연정은 자신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 말해주니 기분이 묘했답니다. 하여 연정은 앞장서서 걷고 그 뒤로 현도가 따라 걸었습니다. 연정은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여인한테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익숙한 한복이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와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헌데 옷고름 색까지 같다니? 연정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죠. 참으로 풍경이 아름답지요? 뒤돌아 있던 여인은 몸을 돌려 쓰개치마 틈으로 연정을 보고는 빠르게 다시 뒤돌며 말했습니다. 네, 풍경이 아름답네요. 한복이 참으로 곱습니다. 어느 집에서 만드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처녀는 잠시 몸을 주춤하고는 느리게 말을 했죠.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탁하는 바느질공이 있지요. 저와 같은 곳에서 만드시나 봅니다. 저도 똑같은 한복이 있지요. 연정은 그리 말을 하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을 저리 똑같이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아주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겠다.
그때 옆에서 현도가 헛기침을 하며 연정을 바라보았죠. 저희 오라버니도 함께 왔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인사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낭자 안녕하시오. 저는 현도라 합니다. 저는 연정이라 합니다. 현도와 연정은 동시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망나니 도령? 아니, 낭자가?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연정은 처녀와 현도를 바라보다 뒤돌아갔죠. 사내란 다 똑같구나. 혼인을 파한 자도 그리고 망나니인 줄만 알았던 사내가 저리도 멀쩡한데. 망나니 노릇까지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다니. 연정은 너무 속상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현도는 급하게 뛰어가는 연정을 보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낭자가 내 혼인 상대이었다니. 내가 오늘 큰 실수를 범하였구나. 그때 처녀는 연정이가 간 것을 알고 쓰개치마를 벗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 처녀는 연정의 여종 금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두운 밤 현도의 방에 귀신 변장을 하고 들어간 것도 금단이었답니다. 금단의 눈빛은 현도를 서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헌데 현도가 연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단이는 현도를 못 가게 막아야만 했답니다. 어머나, 아야, 금단이는 일부러 넘어지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괜찮은 것이요?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다 보니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서툴지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금단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단이가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현도의 품으로 안겼죠. 현도는 갑작스럽게 금단이 안겨오니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금단이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나,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작게 보이는 연정이를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리하여 현도는 발목을 다친 금단이를 부축하여 어느 때 기와집 대문 앞에 섰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꼭 이 은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낭자, 은혜라니요. 전 괜찮습니다. 저는 나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단이는 그 말만 남기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는 문을 닫았답니다. 현도는 오늘 하루 도깨비한테 홀린 듯 정신이 없었죠. 오늘 두 여인이 한 번에. 잠시 후 현도는 이불에 누워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헌데 현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연정낭자뿐이었답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혼인을 앞두고 다른 여인을 만났으니. 사내가 되어 한심한 짓만 하고 다녔구나. 현도는 내일 연정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만나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오가는 도중에 딴 여인을 만났으니 그것 또한 연정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니까요. 산 넘어 산이구나. 나라는 사내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으니 누구를 만난들. 그렇게 누워 자책을 하다 잠에 들었답니다. 한편 금단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단다. 며칠 전에 만든 한복하고 똑같은 한복이 있더구나. 그 한복을 만든 곳에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오거라. 그렇게 똑같았어요? 아씨, 조금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연정은 금단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 한복집은 할머니부터 거래한 곳이었고 몇십 년을 거래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금단은 연정의 이불자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는 밖으로 나갔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들킬 뻔했구먼. 그나저나 내일 도련님이 오실까? 금단이는 현도한테 안긴 후부터는 현도의 단단한 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단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눕고는 현도를 생각했죠. 난 현도 도련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도련님의 향기와 단단한 품안이 자꾸 생각이 나는구먼. 금단이는 현도 때문에 안달이 난 듯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한편 연정은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죠. 자신의 한복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여 한복을 방에 펼쳐놓고 찬찬히 봤답니다. 그때 연정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미세한 흙이었죠. 이 흙은 언제 묻은 걸까? 넘어진 적도 없는데. 연정은 흙을 털어내고 옥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누워 현도를 생각했죠. 망나니 도령이라는 소문은 현도 도령의 일부 모습만 보고 소문이 난 것이구나. 헌데 꿈을 믿다니. 연정은 낮에 현도와 함께한 일들을 생각하며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금단은 덕성아범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들은 말인데요. 아씨가 현도 도련님하고 혼인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만한 산에 이제 찾기도 힘이 들 텐데 아씨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구먼. 망나니 도령으로 소문난 것이 싫은가 봐요. 웜에 아씨는 파혼당했으면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인가? 그 말은 곧장 소문으로 퍼져 연정의 마음이 변해 파혼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정은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었답니다. 허나 금단은 연정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속으로 웃고 있었죠. 연정은 옆에 있는 금단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연정은 금단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봤던 거죠. 그 순간 연정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혹시 금단이가 내가 망나니 도령과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금단이 뿐이었지. 그렇다면 느티나무 정자 나무에 있던 여인도 금단이? 이제야 연정이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 한복을 입고 정자나무 아래에 있던 여인이 너로구나. 금단아, 내가 감히 양반인 나를? 연정의 표정은 분노로 변했답니다. 며칠 뒤, 금단은 현도에게 줄 안약에 수면초를 갈아 넣었습니다. 현도 도련님, 이 수면초는 몸에 아무 해가 없지요. 다만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약초이지요. 푹 자고 일어나면 현도 도련님은 제 서방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조아라 했습니다. 금단은 현도와 약조한 시간에 대문 앞에 나가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현도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금단은 설레이는 심장을 다독이며 온 맵시를 단정히 했죠. 현도는 여인이 기다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왔던 거죠. 그리고 금단이의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이 답답해 왔답니다. 일단 금단이는 현도가 바로 떠나지 못하게 손을 덥석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죠. 저번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보답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전 괜찮습니다. 금단은 한약이 든 그릇을 현도의 입으로 가져가고는 마시게 했답니다. 현도는 난처했지만 한약을 빨리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셨죠. 쓴 한약도 사내답게 드시네요. 금단은 한약을 다 마신 현도의 입에 호박엿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는 귀한 사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현도는 금단의 모든 행동에 부담스러워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답니다. 하여 금단이가 주는 사과와 차를 마시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금단의 집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현도는 마을 어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도가 의식을 잃은 채 길 위에 쓰러졌던 거죠. 이도령, 나 술 먹고 길에서 자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한마디씩 했죠. 헌데 이 모습을 골목에서 숨어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금단이었답니다. 금단은 서둘러 뛰어오고는 말했습니다. 현도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셔야지요. 금단은 현도를 부추겨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양반인가? 금단이한테 걸리고 참으로 딱하게 되었군. 듣기 싫소. 내 덕에 이리 살면서. 어서 우리 서방님 방으로 모셔주게. 천석은 금단의 말에 기가 막혀하며 현도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금단이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금단이가 이번에는 달라 보인다. 이 양반 연모라도 하는 것이냐? 이상한 소리를 할 거면 나가시오. 금단은 현도를 애지중지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자신의 서방인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하여 금단은 현도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날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연정아씨 따윈 잊으세요.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한편 현도가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것과 고운 한복을 입은 처자가 현도를 데려간 소문이 삽시간으로 마을에 퍼졌죠. 이 소문을 들은 연정은 그 고운 한복을 입은 처자는 금단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또 파혼을 당하겠구나. 에휴. 연정의 표정은 담담했고 떠오른 생각이 있는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맞다. 금단이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연정이는 금단이를 찾아 마당으로 나갔죠. 덕성아범. 금단이는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요. 요즘 봄바람이 부니 어찌나 밖으로 싸돌아다니는지 지도 일 시키기 힘이 들어요. 아마도 금단이가 곧 시집을 가겠구나. 아니, 아씨가 아니라 금단이가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 금단이가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죠. 2년의 가시나가 누가 보면 이댁 주인인 줄 알겠구먼. 도대체 일은 하지 않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오? 어서 아씨한테 가봐야. 금단이는 투덜거리며 별채로 갔습니다. 이 집도 떠날 때가 되었구먼. 헌데 아씨가 소문을 듣고 난 줄 아는 것 아니야? 금단이는 현도를 자신의 서방으로 만들 때까지는 긴장하고 있어야 했죠. 아씨? 금단이 왔구먼요. 들어오거라. 아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단다. 내가 이리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이다. 아씨 말씀해보셔요. 연정은 금단이의 눈치를 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문에 또 내가 파혼을 당할 것 같더구나. 난 이번 혼인이 파혼되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을 한다. 망나니 도령하고 평생을 살 생각에 끔찍했었지. 헌데 소문을 듣자 하니 다른 여인이 있나 보구나. 얼마나 다행한 일이더냐? 헌데 3번째까지 파혼을 당한다면 혼인을 못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두렵기만 하구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남요? 너만 알고 있거라. 건넌 마을에 아주 잘생기고 돈이 많은 만수 도련님이 있단다. 난 그 도련님과 혼인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한다. 연정이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씨, 만수 도련님은 몸이 아프다는 소문이 있구먼요. 아니다. 그것은 다 거짓 소문이다. 사실 나와 혼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소문을 냈다고 했다. 자신도 흠집이 있어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서. 너무 다정하지 않느냐? 아씨, 그것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 아씨가 혼인하는 일인데 제가 알아봐 드려야지요. 사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구먼요. 그리 나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금단이는 방문을 나오면서 피식 웃었죠. 그리고 바로 만수 도령의 댁으로 갔습니다. 헌데 담장 밖으로 사내의 웃는 목소리가 화통하게 들렸답니다. 금단이는 담장 너머로 마당을 보았는데 만수 도령이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 현도 도령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사내답고 건강하게 보였죠. 아씨 말대로 정말 건강하고 멋있구나. 이댁은 땅 부자로 마을에서 제일이지. 내가 지금 망나니 현도 도령에 매달릴 것이 아니구나. 그날 어두운 밤
만수도령도 술을 거하게 마시고는 집으로 향했죠. 금단은 만수도령의 뒤를 쫓았답니다. 그리고 현도도령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귀신으로 변복한 후 만수도령의 방으로 갔습니다. 만수도령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었죠. 금단은 만수도령을 깨웠답니다. 만수도령은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변신한 금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단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넌 연정이란 처자와 혼인을 하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정말이더냐? 그렇단다. 허나 내일 낮 사찰에 가면 한 처자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처자와 혼인을 하면 너는 운수대통할 것이다. 금단이는 이쯤하고 밖으로 가려고 뒤돌아서려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금단은 뒤를 돌아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만수도령이 금단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드디어 잡게 되었구나. 한양에 있던 기생솔비가 아니더냐? 금단이는 도망을 치려다 방바닥으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과거 시험 보기 전 기생 너를 만났지. 그때와 내가 많이 바뀌었나 보구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금단이는 만수도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구나. 기생솔비야. 다음 날 이른 새벽. 금단이와 천석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리 얘기했잖요. 아주 꼴 좋구먼. 기둥 서방이라고 있는 것이 매일 도박으로 빛을 지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요? 두 사람은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생솔비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냐? 금단은 밝은 곳에서 만석 도령을 보니 그제야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못난이 도령이 아니어요? 그때 난 너를 참으로 연모했지. 헌데 나의 단물을 빨고 나를 버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잡으려고 사또가 되었던 것이다. 헌데 저라는 것을 어찌 아셨남요? 그런데 그때 연정아 씨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만수도령은 내 사촌 오라버니다. 너한테 당하는 현도도령이 불쌍하여 내가 도움을 청했지.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가보니 나와 똑같은 물건이 많더구나. 내 삶이 부러웠다면 마음씨부터 고쳐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올곧은 마음과 선한 행동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연정은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정은 사람들을 시켜 현도 도령이 잡혀있는 곳을 알려주고 집으로 모시라 했던 거죠. 현도는 아직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었답니다. 연정은 현도의 옆에서 마음을 다하여 간호를 했습니다. 당신도 정이 많은 사람이군요. 싫어도 거절 못하고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때 현도가 눈을 뜨고 애절한 눈으로 현도를 내려다보는 연정을 올려다보았답니다. 현도의 눈빛은 사랑을 갈구하는 그윽한 눈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도의 손은 연정의 손을 소중히 잡았습니다. 난 낭자를 벚꽃 아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뛰었지요. 내 여인임을 알아보지 못해 미안했소. 연정의 심장은 심쿵 내려앉았고 현도의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현도는 그대로 연정의 손을 잡아당겨 연정의 탐스러운 입술을 탐했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하여 망나니 현도는 연정아 씨와 혼인을 한 후 정신을 차렸죠. 하여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을 했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하여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고 그의 현도는 과거 급제를 했던 거죠. 하여 연정의 아이는 복덩이로 불러졌고 복덩이를 가진 연정이는 더 큰 사랑을 받으며 현도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